당장 보내주세요. 180도 바뀐 상황 후 충격. 유럽. 한국 무기에 무릎 꿇어 돈가방 들고 찾아와 건넨 한마디. 1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영업이익 1조 7,247억 원을, 현대로템은 4,566억 원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2,407억 원을 기록했다. 14일 실적 발표가 예정된 을라이넥스원도 2,309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방산사사는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 2조 6,530억여 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은 올해 성장세가 급격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각각 약 3배, 2배로 증가하며 K방산의 성장을 주도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방산업체 중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1조 원 및 매출 10조 원을 넘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0% 증가했고 매출은 11조 2,462억 원으로 43% 늘어 2년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또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수출이 내수를 넘어섰다. 지난해 루마니아 K9 공급 계약, 사우디아라비아 천궁2 발사대 및 구성품 양산 계약, 폴란드 2차 실행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별도 기준 수출 약 4조 4천억 원, 내수 약 4조 원을 기록해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3%를 달성했다. 이 같은 해외 수출 성장세에 따라 지난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잔고, 지상방산 부문은 32조 4천억 원으로 2023년 말 대비 4조 5천억 원 증가했다. 올해도 인도, 베트남, 루마니아, 북유럽 등 수출국 다변화로 수주잔고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된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17.4% 늘었고 매출은 22% 증가한 4조 3,766억 원을 기록했다. 연간 매출이 4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적 상승에는 K2 전차 수출이 큰 역할을 했다. 2022년 폴란드와 계약한 K2 전차 물량 중 56대를 지난해 납품했고 올해는 남은 96대를 모두 공급할 계획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방산 수출 물량 증대에 따라 실적이 개선됐고 조기 생산 및 적기 납품도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현대로템은 올해 루마니아, 아르메니아 등의 추가 수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전차 교체 수요가 18조 원에 달하는 중동 시장 확보에 성공할 경우 올해 영업이익 1조 원 달성도 가능하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실적 발표를 앞둔 을라이넥스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예정이다. 증권가에 따르면 릭넥스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3.8% 오를 전망이다. 연간 매출액은 3조 2,772억 원을 기록, 4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이라크와 3조 7천억 원 규모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 공급을 계약한 릭넥스원은 이를 기반으로 올해 천궁2 추가 수출 및 장거리 고고도 요격체계 수출 확대에 나선다. 다만 한국항공우주산업, K은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2.7% 감소했다. 매출도 3조 6,337억 원으로 4.9% 줄었다. 국내 사업과 기체구조물 사업 매출은 증가했으나 2023년 폴란드 8-50GF12대 납품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다소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K방산업체들의 호실적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방위비를 확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응 세미나에서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내대 3%가 아닌 5%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글로벌 국방예산 증액이 K방산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하나그룹 이보다 더 좋을 수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시스템 등 실적 도약 전망. 하나그룹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비금융 상장사들의 대활약으로 2년 연속 한박 웃음을 예약했다. 계열사 5개 중 하나솔루션을 제외한 4곳의 실적이 큰 폭으로 반등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경업이익 1조 클럽에 가입했고 하나오션은 그룹에 인수된 지 1년 만에 만성적자에서 벗어났다. 올해 실적 전망은 더 밝다. 14일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주사인 한화, 대표 김동관은 지난해 매출 55조 6,415억 원, 영업이익 2조 4,185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4.7%, 0.28% 증가했다. 하나는 지주사이면서 건설 글로벌 부문 등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대외 경영 환경 악화로 자체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계열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하나엔지 등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실적을 방어했다. 하나는 올해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역 북부역 세권공사 및 수서역 환승센터 착공과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를 통해 하나건설 부문의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올해 전망치는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1.6%, 9.7% 증가한 56조 5,535억 원, 2조 6,553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가장 눈부신 활약을 보여준 곳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손재일, 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매출 11조 2,462억 원, 영업이익 1조 7,242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이 42.5% 늘어난 것은 물론 영업이익이 190%나 껑충 뛰었다. 비금융 계열사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 1조 클럽에 가입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120mm 자주박격포 비격 등 주요 무기를 이집트, 인도, 노르웨이, 폴란드, 핀란드 등 9개국에 수출됐으며 국내 납품 물량도 증가하면서 실적 상승으로 이어졌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미국 시장 진출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 미국 내 거점을 마련한 하나오션과 손을 잡고 해양방산 사업 시너지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전망치는 매출 16조 2,165억 원, 영업이익 2조 2,265억 원이다. 하나오션, 대표 김희철은 지난 2023년 하나그룹에 인수된 이후 1년 만에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왔다. 이 회사의 지난 3년간 영업 손실은 2021년 1조 7,547억 원, 2022년 1조 6,136억 원, 2023년 1,965억 원 등이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은 45.5% 증가한 10조 7,760억 원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돼 2,379억 원을 기록했다. 하나오션은 지난해 두 척의 미국 함정임으로 유집 5수 운영,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올해는 5, 6척을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미국 함정 건조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전략이다. 하나오션은 올해 매출 11조 8,855억 원, 영업이익 6,38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지훈 IB투자증권연구원은 하나오션은 연간 5척의 미군 군수 지원함과 함정 음로를
시작으로 함정 신조 건조까지 진출하기 노력 중이라며 상선과 해양 부문에서도 수주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나시스템, 대표 손재일, 도방산 수출 호조와 ICT 부문 사업 확대 발판으로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 2조 8,036억 원, 영업이익 2,1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3%, 78.9% 증가했다. 방산 부문에서 UA 천궁2 다기능 레이더, MFR, 폴란드 K2 사격 통제 시스템 수출 및 군의 통신 시스템인 전술적 모통신 체계, 타이셴, 4차 양산, 차세대 군용 무전기 테르말 2차 양산 등의 굵직한 사업들이 매출을 견인했다. ICT 부문에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차세대 ERP,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매출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전망치는 전년 대비 매출 영업이익이 각각 23.7%, 7.2% 증가한 3조 4,683억 원, 2,351억 원이다. 하나엔지, 대표 유문기는 매출 40.7% 증가한 1조 2,022억 원, 영업이익은 719.5% 증가한 715억 원이었다. 하나엔진은 올해 초부터 삼성중공업과 836억 원 규모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6,292억 원 규모의 엔진 공급 계약도 추가로 따냈다. 현재 수주고만 7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7.5%, 48.1% 증가한 1조 2,926억 원, 영업이익 1,060억 원으로 예상된다. 3. 최상목 대행, 폴란드 총리와 방산 협력 논의, 외국 정상급 인사와 세 번째 통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통화하고 방산 분야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대행이 외국 정상급 인사와 통화한 것은 지난달 8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10일 안토니오 구테우스 UN 사무총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투스크 총리와 통화하면서 폴란드 주요 인사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표명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는 각 분야에서의 흔들림 없는 업무 수행과 안정적 대외관계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폴란드가 올해 상반기 EU 의장국으로서 최우선 과제를 담보로 표명한 데 대해 한국이 국방안보 분야에서 최적의 전략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협력은 초당적 지지하에 앞으로도 견고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투스크 총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한 보궐력에 공감을 표한다며 폴란드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방산협력을 비롯한 한국과의 협력을 차질 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최 대행과 투스크 총리는 지난해 양국 수교 35주년을 계기로 긴밀한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교역 투자, 첨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와 폴란드는 윤석열 대통령과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4차례 정상회담을 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 두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방한해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 수교 35주년 계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국방, 방산, 에너지, 첨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호혜적 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와 관련해
지난 35년에 걸쳐 관계를 심화해온 양국은 이제 각종 글로벌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든든한 우방국이자 진정한 친구로 함께 성장했다며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방산협력과 관련해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포함해 방산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2 전차 2차 계약 규모는 70억 달러, 10조 원 규모다. 단일 무기 체계 계약 규모로는 K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다. 한편 앞서 최 대행은 지난 4일에도 폴란드를 포함한 방산원전 주요 협력 대상국 주한대사 등과 오찬하고 우리 기업들이 방산원 자력 발전 등 수출 유망 분야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